안녕하십니까. 명품인생원대기 대표 이해웅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컨설팅 도에도 제목이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 사실은 거창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법인 컨설팅이나 아니면은 그 사업자들을 상담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제목을 이렇게 좀 정했고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굉장히 전문적이거나 아니면은 내 머리 어떤 IQ를 의심해야 되거나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 컨설팅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져갈까 그런 프레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총 3가지 목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교시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보자. 법인 컨설팅이라는 생각,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좀 바꿔보자. 라는 측면에서 화두를 제시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법인 컨설팅과 연결된 금융상품. 저희 쪽은 이제 FP 쪽들은 사실상, 보험 상품들이 많으니까, 기업과 보험 상품들이 어떤 식으로 매칭이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스템과 어떤 나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인프라들은 과연 뭐가 있으면 좋겠느냐. 우리 FP님들 제가 막 홍보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사실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대표님, 이사님들, 그리고 임원들, 기업 컨설팅 하다 보니, 저는 사실상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고객분들이 원하는 거를 이제 찾아주고, 그런 솔루션이 어디 있는지, 고민하고, 이런 게 제가 고객들에게 해드려야 될 역할인 거지, 제가 무슨 사자 붙은 어떤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처럼 전문적인 자격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계속 학습을 하죠. 그거를 나를 서포팅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가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겠나. 그들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활동을 아니면 협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으로 총 3차시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컨설팅도 개인 CEO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2교시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인 CEO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법인 컨설팅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프레임을 이해하는 게 좋겠다. 금융상품군과 인프라와 시스템, 이걸 잘 연결시키는 게 좋겠다. 현장의 컨셉보다는 금융상품의 어떤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고요. 특정 상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터치를 하자. 고객의 리스크 관리는 특정 상품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물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8가지에서 한 10가지 정도의 어떤 이제 항목들을 충족하고 있으면 다양하게 보험상품을 구매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기업들은 조금 다르더라는 거죠.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강의 주제를 마쳤습니다. 핵심 요약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CEO 기업 담당자들은 이미 알고 있죠?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 정관 변경해야 된다. 정책 자금, 만약에 우리가 신용이 좋으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인증들을 받아야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지 마시고 알고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컨택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 기업에 대한 정보보다는 CEO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는 게 좋겠고요. 기업의 마지막도 결국 CEO의 삶과 기결된다. 왜? 대한민국 CEO 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 기업이 나고 내가 기업이다. 내가 없으면 기업도 없고 기업이 없으면 나도 없다. 사실 이거 분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퇴직 플랜이나 CEO 플랜들을 많이 하는 건데 심정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업의 성장 과정이 우리 대표이사님의 가치관과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며 CEO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희망, 꿈은 무엇인지 물어보자. 대표님, 20년 동안 기업을 잘 운영하셨어요. 우리 자녀분들도 잘 성장하셔가지고 지금 좀 여유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데 나이가 들어가시면 회사를 더 이상 운영 못 하실 텐데 혹시 자녀분들 중에 대표이사님 회사를 이어받으실 분들은 혹시 계신가요? 넘겨주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정관 변경이나 가지입금 해결이라는 부분보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가치관이 기업에 대한 가치관과 연결되어질 것이다. 형평성의 법칙입니다. CEO 임원들을 위해서라면 직원들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직원들만 위해 준다고 해서 형평성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직원들을 위해서 준비해 준다면 대표이사도 같이 준비하자.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 쉽고 빠른 것부터 어렵습니다. 사실은 등치가 크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내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 과정이 오래 걸리잖아요. 쉽고 빠른 것, 매년 갱신되는 것들이 있어요. 의무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관계를 형성해 가다 보면 어렵게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 될 것이고 자연히 원했던 아웃풋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3교시 핵심 요약 보겠습니다. 컨설팅의 컨셉이 아닌 기업의 문제점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에 집중하자. 기업의 문제점과 솔루션에 집중하자. 두 번째는요,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과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각각 존재하지만 대표이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이 갈 것이다. 사람도 태어나서 언젠가 사망하게 되겠지만 기업도 만들어져서 언젠가는 좋게 well die, 좋게 문 닫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돈이 필요하다. 돈이라는 컨설팅으로 시작하자 말씀드립니다. 나만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변화에 민감하고 고객들에게 계속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